2022학년도 한양대 오후 1시험에 이제 두 번째 문항 한번 볼게요. 하위 문항 3개 제가 이제 요약해서 미리 여기 적어 놨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확통 문제고요. 두 번째 2차 곡선 문제, 세 번째 이제 미적분 문제로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팀, B팀 두 팀이 있고요. 어떤 경기를 해가지고 세 번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한대요. 자, 그랬을 때 A가 이길 확률이 P라고 했으면 그때 이제 B라는 그때 확률은 1-P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무승부는 없다라고 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행이란 건 이제 시합이죠. 시합을 해서 이기고 지는 그걸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시합 횟수의 기대값을 구해라. 자, 일단 요 풀이는 첫 번째 거는 결국에 이제 시합 횟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승부가 완전히 날 때까지 시합이 완전 그러니까 A, B 중에서 누군가 먼저 3번을 이겨서 우승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때의 시행 횟수를 제가 일단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시합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자, 여기서 이 X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게임이 일단 진행해서 끝나려면 무조건 한 팀은 최소 3번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경기 횟수는 한 번이나 두 번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 나요. 그쵸? 그럼 최소한 X는 어떻게 돼야 된다? 3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3번은 최소한 해야지 경기가 끝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경기 횟수가 많아진다고 해볼게요. 경기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뭐 10번, 20번 그렇게 못 갈 거예요. 왜? 무승부가 없다 보니까 일단 6번만 해도 발생을 안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 경기가 6번 되려면은 각각 3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쵸?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하죠. 어느 한 팀이든 3번 이기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3번에서 우승을 했다? 그럼 다른 진 팀은 아무리 많이 이겨봤자 2번. 따라서 경기 횟수는 최대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시행 횟수 X에 대한 확률만 따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선 3번 이길 확률, 4번 이길 확률 따로따로 구해 볼게요. 자, 우선 3번 이길 확률을 생각을 해볼까요? 3번 이길 확률은 우선 A가 3번 다 연속해서 이기는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즉 P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3번 이길 수도 있겠죠. A는 한 번도 못 이기고 B가 이길 확률 연속해서 3번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확률 또는 이러한 확률. 자, 그 다음에 4번 경기가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기가 4번 있다는 얘기는 두 팀 중에 한 팀은 일단 3번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한 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겨주면은 경기 횟수 4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 번만 이기는, 나머지 3번은 지고 한 번만 이기는 그 팀은 무조건 마지막은 이겨서는 안 돼요. 마지막은 무조건 그 우승하는 팀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제 처음 경기 3번은 각각 팀들이 2번, 1번 이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은 그 2번 이겼던 팀이 한 번 더 이겨서 3번으로 끝나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처음 3번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예를 들면 이제 A팀이 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팀이 이기고, 그 다음에 B팀이 잠깐만요. 이거하고 매치시켜 볼까요? 다시. A팀이 2번 이기고, 그 다음 B팀이 한 번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뭐다? A팀이 한 번 더 이겨야지 4번 경기로 A가 우승하죠. 자, 마찬가지로 B가 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B는 플러스 3번 중에 뭐 2라고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는데 2라고 쓸게요. 그 다음 이제 A가 한 번도 안 이기고, 그 다음 1-B에 즉 B가 2번 이기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번 더 B가 이겨주면 되죠. 자, 이게 바로 경기 횟수 4번일 확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횟수 5번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5번이 되는 확률은 이거하고 아이디어 똑같아요. 처음 4번 경기를 생각을 하면은
각각 두 번 이기고요. 승부가 안 나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경기 어느 한 팀이 이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처음 4경기 중에서 2번은 A팀, 그 다음 B팀 각각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A팀이 이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처음은 2번 해주고 나서 마지막엔 B가 이겨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구하란 건 뭐였냐면은 기대값이었어요. 확률이 아니라 기대값. 제가 이 문제 좀 밀어놓고 요 밑에다 좀 쓸게요. 자, 그럼 이제 x에 대한 기대값이란 것은 어떻게 돼요? 각각 확률의 변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즉 3, p의 x는 3, 그 다음 플러스 4, p의 x는 4, 플러스 5의 p, x는 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싹 다 더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더하는 과정은 제가 일단 생략을 할게요. 이거 그냥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푼다란 얘기는 요거 그냥 완전히 싹 다 정리시키면 좀 복잡하고요. 지금 뭐 일단 첫 번째 건 그냥 정리를 시키더라도 요 x가 4일 때 5일 때 같은 경우는 지금 공통적인 항들이 있죠. 두 개 항을 더하는데 공통적인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정리해 나가면은 그래도 뭐 정리가 좀 빠르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만 쓸게요. 자, 이 식을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 2의 x는 답만 쓰면 6의 p의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의 p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p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p 플러스의 자 3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문항의 답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얘기하면요. 제가 깜빡하고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조합이 들어간 거는 요 앞에서 순서 이렇게 뭐 결정되는 그 순서가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독립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앞에 곱해진다는 거 요것만 조금 부가 설명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장축의 길이가 6이고요. 단축의 길이가 4인 타원인데 자, 외접하는 어떤 직사각형이 있어서 그것의 한 변의 길이를 줬어요. 자, 그때 넓이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봤거든요. 우선은 이거 방정식 가지고 푸는 거고요. 상황을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자, 타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원이 있는데 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이렇게 뭐 장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어떤 변 두 개가 나란히 있게끔 그리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접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삐딱하게. 그쵸? 제가 너무 작게 그려서 잘 안 보일까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이 회전하기에 따라서 일단 타원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이 회전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 변의 길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교과대로 가자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우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논술에서 그렇게 안 풀죠. 일반적 논술에서는 접하는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 혹은 이러한 사각형을 언급하게 되면은 기울기 m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하나만 가지고 풀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방법으로 저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장축의 길이 6이고 단축의 길이 4이다. 그러면 자, 우선 장축의 길이는 6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방정식을 세울게요. 자, 타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을 9분의 잠깐만요. 펜이 안 나서 펜 좀 바꾸고 바로 진행을 시킬게요. 다시요. 장축의 길이 6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3의 제곱 분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단축의 길이 4죠. 그럼 이제 2의 제곱 4분의 y제곱은 1로 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놓을게요. 즉 x축이 장축 그 다음에 y축이 단축과 겹치게끔 식을 세웠고요.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y는 기울기 m이니까 mx 그
그 다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상수가 들어가는데 그 상수는 그냥 공식 갖다 쓸게요. 9m제곱 플러스 4가 되죠. 자, 요거 이제 제가 살짝 내릴게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인 거 잠시 메모는 해 놓고요. 여기 한 변의 길이, 한 변이 2루트 5. 자, 이제 하나를 가지고서 어떻게 푸는지 잠깐 보면요. 여기서 m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리고서 양변을 제곱시키면 여기 루트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식의 형태는 m에 대한 2차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걸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9에, 제가 정리한 걸로 그냥 바로 쓸게요. m제곱에 마이너스 2xy, m, 그 다음에 플러스 9에, 다시 9는 이미 나왔죠. 자, x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y제곱 마이너스 4, 0.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접선을 두 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접선의, 접선이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직사각형, 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에 두 변이, 이웃하는 두 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하나의 접선을 생각하면, 이게 또 다른 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수직인 걸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이게 직사각형의 이웃하는 두 변으로 우린 생각을 할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의 근은 이러한 m에 대한 2차 방식의 근, 이것에 두 근이 있겠죠? m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걸 m1, m2라고 할게요. 그럼 하나는 이게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서로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을 이용하면 m1, m2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조건만 맞춰주면은 이제 힌트가 나와요. 사실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감이 올 텐데 근의 공식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거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m1, m2의 곱이 뭐다? 이것분의 요걸로 돼서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요거 이항시키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 그쵸?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왔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직선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접선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m1, m2를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접선의 관계를 잡아낸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접선의 관계, 즉 xy 좌표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자면, 해석은 제가 조금 다른 색 펜으로 쓸까요? 만약에 여러분 논술 답안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들어갔더라면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답안에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약간 부수적인 내용이라 제가 다른 색 펜으로 좀 쓸게요. 자, 이것의 의미는 이러한 두 접선의 교점,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직사각형의 꼭지점이요. 직사각형의 꼭지점. 이것이 교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다. 원 위의 점이란 얘기예요. 반지름 얼마? 이때 원 반지름 루트 13, 중심은 원점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제가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상황을 제가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제가 타원은 안 그릴게요. 타원까지 그리면은, 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는데, 사실 이 직사각형의 중심은, 무게중심은 결국 원점에 있을 거예요. 지금 타원을 그렇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 원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꼭지점이 뭐라고요? 꼭지점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무게중심, 이 대각선 교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거리가 바로 루트 13이라는 얘기고요. 좀 다른 색펜으로 이제 쓸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길이가 같은데 이게 루트 13이다. 루트 13. 그 다음 지금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를 줬어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래요. 이쪽에다 표시할게요. 이쪽이 2루트 5. 참고로 이쪽이 길다 짧다는 없어요.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이 사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럼 다른 한 변의 길이 이것만 구해내면 돼요. 이게 얼마인지. 자, 요게 얼마인지 이제 구해내면 되는데 요게 지금 루트 13이라면서요. 요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대각선 나오죠. 요게 루트 13, 이쪽 루트 13. 그러면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될 것 같네요. 즉 빗변의 길이가 2루트 13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5.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머지 하나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다른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루트 13의 제곱에서 2루트 5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뭐 2는 앞으로 빼내고 13-5 2루트 8이네요. 바꿔 얘기하면은 4루트 2가 되네요. 자,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8 루트 10이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문항. 이러한 적분식이 성립이 될 때, 이러한 걸 적분하면 0이 된다. 자, 이것이 성립될 때 fx가 f-x와 같다. 그 우함수란 얘기죠. 자, 우함수임을 증명해라. 이제 참고로 여기서 a는 어떤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상수는 상수인데 임의의 양수예요. 그래서 a의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이러한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그냥 바로 출발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a 마이너스 절대값 x f 프라임 x dx.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일단 기본 아이디어는 이래요. 자, 여기 fx 우함수로 주어져 있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걸. 최종적으로 우함수인 걸 보여야 되는데 지금 피적분함수 쪽을 보면 f''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우함수라고 하면 f' 뭐예요? 기함수죠. 그리고 여기서 요식 자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0 된다는 얘기는 기함수의 성질이 떠올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함수 성질을 가지고서 우함수, 적분한 게 우함수이다를 증명할 때 하고 유사하게 진행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0부터 다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하고 0부터 a까지로 분리를 먼저 시켜주면, 자, 여기서 보세요. 절대값 x긴 한데요. 제가 이제 바로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면 x가 음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좀 내릴게요. 예, 요거는 지금 이제 뭐 더 쓸 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0부터 a까지를 잡아주고, 이때는 양수범위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절대값 x 그대로 x로 나올 거고요. x, f 프라임 x dx.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항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앞에 거를 0부터 a까지로 구간을 바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치환해 주면 되죠. 자, 첫 번째 항은
첫째 항을 이제 치환 적분하는데, 그럼 치환 적분해서 이거를 0은 뭐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A가 A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걸 마이너스 T로 치환할게요. 치환 적분하면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자, 이런 식으로 되던 것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우선 마이너스 A가 A, 0은 그대로 0일 거고요. A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DT죠. 요 DX가 마이너스 DT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그 앞으로 빼낼게요. DT로 바뀐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요 마이너스를 구간을 두 개를 바꾸면서 없애버리면 0부터 A까지 다시 쓸게요. t인데 뭐 어차피 적분 변수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다시 x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나면 이거하고 이거 이제 합칠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 적분이란 것은 제가 일단 이 식을 라지 a라고 해놓을까요? 예, 이걸 라지 a라고 했을 때, 자, 라지 a 저식은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0부터 a까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a-x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f'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그리고 dx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접근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여기 있는 스몰 a 있죠? 예, 저희 주어져 있는 스몰 a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시켜요. 양변이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 생략을 했는데 이거 원래 이거는 0이잖아요. 이거는 0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변을 미분시켜요. 그럼 이제 적당하게 이제 피적분 함수 나오면서 요거 지금 사실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미분시킬 때는 피적분 함수 좀 적당히 나오면서 이제 요거가 이제 0이 된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면서 f'x가 기함수다가 증명되고요. 그거를 다시 적분하면서 우함수의 형태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 접근할 땐 대신 적분할 때 나오는 그 적분상수가 0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자, 근데 일단 그 방법으로 저는 접근을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 방법으로 하면 계산이 조금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좀 두 번째 방법 뭐냐면 부분적분법으로 갈게요. 자, 부분적분법으로 가려는 이유는 뒤쪽에는 f' 있고요. 이 앞쪽에는 미분시켰을 때 간단하게 그냥 상수 마이너스 1로 바뀌죠. 예, 그걸로 바뀌는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분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칠판 지웠고 마지막 나온 결과 다시 한번 여기 옮겨 적어 놨거든요. 제가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다? 부분적분법을 쓰겠다. 제가 부분적분법을 쓸 거고요. 부분적분법을 쓸 거고 그때 이 부분을 바로 이제 미분시키는 쪽으로 요 뒤에 부분을 적분시키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부분적분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는 여기 먼저 적분을 시키면 a-x에 fx 적분시키니까 프라임 그냥 없어지면 되죠. 그다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마이너스 x니까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합성함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0부터 a까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에 이제 이거 미분시키죠. 이거 미분시키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요. 0부터 a까지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dx는 0. 그럼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 전체는 0으로 날아가죠. a를 넣으면 이 앞에 것 때문에 0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0을 넣으면은 뒤에 f0 마이너스 f0니까 0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이 앞에 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만 살아남는데 요것만 살아남잖아요. 그쵸? 요것도 잠깐 표시를 해볼까요? 결국 이것만 살아남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양변을 미분시킬 거예요. 양변 미분시키는데 a로 미분시킬게요. 양변을 a에 대해서 미분을 시키겠다. da분의 d로 처리를 해버리면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메모해서 좀 그냥 쓸게요. f a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는 0이 되죠. 그럼 이거를 이항시키는 순간 결국에는 보이라고 했던 식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서 a라는 것이 문제에서 맨 처음에 임의의 a로 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대로 x로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써주면 f는 우함수라는 것이 증명이 끝난 거예요.